여기 울면서 소리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언니에게 자신이 한국이 싫어하는 이유를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낭난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난징의 명문대학교를 재학 중이에요. 그리고 팔로워 수가 10만이 넘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죠. 학교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탁월해서 장학금도 받고 있어요. 이런 말 하기는 부끄럽지만 예뻐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최근 저희 학교에서 혐한 정서가 장난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개봉한 한국 영화 파묘 영향이 크긴 컸죠. 물론 중국에서는 파묘가 개봉하지 않았어요. 학교 애들이 파묘를 욕하길래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니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봤더라고요. 아무래도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건 상관없는 분위기였어요. 그 애들은 파묘라는 영화가 도대체 어땠냐가 중요했죠. 점점 그 불법 사이트는 소문이 나서 나날이 파묘를 보는 애들이 많아졌고 갑자기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 내용이 중국 문화를 표절하고 모욕했다면서 모두들 한국을 맹비난하더라고요. 역시 도둑국은 도둑국이라고 말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싫었어요. 항상 한국은 중국의 것을 베껴 유명해지는 것이 괘씸하기도 했고 어릴 때 할머니께 들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심해진 것도 있었죠. 하지만 파묘 영화를 마주한 순간 잠자고 있던 혐한 감정이 폭발했어요. 영화 속 한국 문화라고 미화된 것들이 사실은 전부 중국에서 기원한 문화라고 생각했었죠. 한복만 해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한복이 자기네 전통의상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사실 그 기원은 중국 한푸에 있는 것을 왜 모를까요? 약간의 변형을 가미해서는 마치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만의 문화유산이냥 포장하는 게 정말 역겹고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MZ 한복? 중국에서 입으면 더 멋있는 한푸를 왜 저렇게까지 맘대로 한푸를 만들어 놓고 MZ 한복이라고 띄워주는지도 모르고 이해도 가지 않았죠. 영화 속 한옥도 기가 막혀요. 어디 감히 그것을 한국의 전통가옥이라 할 수 있나요? 한옥의 건축 양식과 자재, 심지어 이름조차 중국 문화에서 유래한 것들인데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정말이지 문화 도둑질로 나라를 일으킨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장면은 귀신의 화를 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었죠. 영화 속 주인공이 자신의 얼굴에 한자를 새기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중국에선 그런 짓을 하면 최악의 모욕이자 굴욕으로 여겨지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되려 그걸 예술이네, 멋있다네 하면서 미화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웃기던지요. 이번 파묘 사태 이후로 SNS를 보면 다 한국을 욕하는 글밖에 뜨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었어요. 제가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라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 욕하는 게시글은 다 올려도 한국은 올리지 못하는 게, 한국에 관한 게시글은 조금이라도 잘못 올리면 친한파들이 대거로 몰려와서 악플을 미친 듯이 남기고 가거든요. 제가 정말 저번에 한국은 왜 이렇게 중국 것을 베끼기만 하는가에 대해서 게시글을 하나 잘못 올렸다가 거의 10,000개 이상의 댓글로 욕만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릴 뻔했다니까요. 중국에서도 아무리 혐한거려도 친한파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사실 원래도 한국을 싫어했지만 저한테는 한국을 더 싫어지게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살면서 제일 소중한 저희 언니를 한국에 있는 남자한테 뺏겼거든요. 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각별했어요. 부모님께선 항상 바쁘시다 하고 맞벌이를 하셔서 새벽에 나가셨다가 새벽에 들어오시곤 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 손에 키워졌었는데 그때 저를 가장 사랑해줬던 사람이 언니였어요. 제가 늦둥이라 언니와 7살 차이가 났었거든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사실 언니가 절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런 언니가 한 1년 전에 만나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 남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영어도 정말 잘한다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언니한테 도대체 한국 남자를 왜 만나냐고, 중국 남자 아무나 만나도 한국 남자보다 낫겠다고 뭐라고 했었는데 정말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몇 달 사귀다 헤어질 줄 알았어요. 그때 왜 그렇게 말리지 않았는지 지금도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언니는 그렇게 6개월 전에 갑자기 그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결사반대하셨죠. 중국을 등지고 한국으로 시집 가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가 언니를 뜯어말렸어요. 엄마는 언니를 보면서 한국 남자랑 살 거면 그냥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는데 그대로 집에 있는 모든 짐을 실어 한국으로 도망가더라고요.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언니가 저를 버리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충격 먹었어요. 가족을 저버리고 한국 남자를 선택한 언니가 원망스럽고 끔찍했죠. 그렇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언니는 부모님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면서 저한테는 매일매일 연락을 했어요.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오늘 속상한 일은 없었는지 항상 저를 걱정하는 말로 문자를 보내왔죠. 그래서 언니가 더 미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괘씸하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죠. 이렇게 걱정될 거였으면 왜 아무것도 아닌 한국 남자한테 떠났는지요. 그렇게 매일 오는 언니의 문자에 저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언니의 문자를 보고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수술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갑자기 너무 손이 벌벌 떨리고 언니가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요. 언니는 제발 한 번만 한국으로 와줄 수 없냐는 말과 언니의 남편 전화번호와 남긴 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원래 하루에도 10통 넘게 매일 문자가 왔는데 마지막 문자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지체하지 않고 언니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언니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엄청 다정하게 전화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그토록 싫어한 것을 언니 남편도 모를 리가 없는데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주기까지 했죠. 심지어 비행기 표를 끊어줄 테니 올 수 있으면 와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니가 죽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가장 빠른 시간으로 끊어준다면 달려간다고 했죠.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바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언니 남편분께서 공항까지 마중 나오기로 했어요. 언니의 문자를 받은 이후부터 계속 울어서 그런지 눈이 팅팅 부어서 눈을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언니 남편분은 어딨나 공항에서 두리번대는 찰나 저 멀리서 엄청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의 제 이상형과도 같았죠. 진심으로 중국에선 보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제가 정말 눈이 팅팅 붓지만 않았어도 가서 말을 걸어보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죠. 그런데 저 멀리서 저를 바라보면서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중국에서 10만 팔로워라 그런지 한국에서도 알아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재빠르게 얼굴을 가렸죠. 그런데 랑난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을 자세하게 다시 보니 언니가 예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남자친구가 아니겠어요? 아니, 이젠 남편이죠. 저는 그때 팅팅 부은 눈보다 언니의 남편이 이상형이라고 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져 버렸습니다. 언니의 남편분은 저와 언니랑 똑같이 생겨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언니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다고 얘기해줬죠. 남편분께선 차를 가지고 왔으니 같이 언니한테 가자고 말했어요. 주차장으로 가서 남편분의 차를 보는데 엄청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둔한 느낌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흰색의 세련된 디자인까지 가진 자동차였죠. 브랜드를 보니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자동차인데 중국 브랜드의 자동차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었죠. 언니 남편분께선 타고 온 차의 조수석 문의 문까지 열어주면서 스윗함을 보여줬는데 이런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였다니 그때만큼은 언니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병원에 도착해 언니를 봤는데 창백하고 야윈 언니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절 보자 기쁜 듯 환하게 웃는 언니를 보니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싶었죠. 언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다가 내일이면 퇴원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호텔에 가서 쉬고 퇴원 후에 다시 언니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언니한테 많이 미안해지더라고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답장도 받지 못하는 연락을 하는 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정작 제일 가까운 동생은 연락 한 번 없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도 들었죠. 공항에서 마주친 언니네 남편분도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 너무 한국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은 조금씩 내려놓기로 다짐했죠. 언니가 퇴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다 보니 문득 언니가 아팠던 곳이 어디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수술까지 했냐고 물어봤는데 언니가 웃으면서 사실 맹장 수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맹장 수술 때문에 울며 불며한 제 모습이 진짜 어이가 없지만 제 맘대로 언니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날라온 거라서 누구 원망할 수도 없었죠. 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거리를 걷는데 문득 공기가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특유의 뿌연 배경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오랜만이었죠. 이런 풍경은 날도 좋고 쨍해서 정말 깨끗이 닦은 안경으로 밖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기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매년 200만 명 가까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거리에 돌아다닐 때도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방독면을 쓰고 돌아다닌다고 웃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도 쓰고 다니지 않는다면
밖을 돌아다닐 수 없는 수준이 되었죠.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건 깨끗한 거리였어요. 중국에는 쓰레기통이 별로 없어 길거리가 쓰레기로 난무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층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1층까지 버리러 가기 귀찮다고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죠. 거짓말 같다고요? 믿지 못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죽하면 고층 건물을 지나다닐 때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다닐 때도 많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길거리에 쓰레기통도 많아서 그런지 쓰레기는 하나도 없고 옆에 작은 화단도 있는데 꽃을 보면서 걸으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10여 분쯤 지나자 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와, 정말 거대한 규모에 압도될 뻔했죠. 솔직히 아파트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거의 빌딩들을 붙여놓은 하나의 동네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언니네 집에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놀랄 수밖에 없었죠. 고층으로 순식간에 가는데도 덜컹거리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안에는 TV같이 영상이 나오는 것도 있고 너무 신기했어요. 엘리베이터 하면 중국도 빼놓을 수 없어요. 물론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거로요. 중국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만 검색해봐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제 주변에는 엘리베이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직까지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내리려고 할 때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빨리 내리지 않았으면 아마 천장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죠. 언니네 집에 도착해서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중국의 비싼 아파트들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중국 인테리어는 한국처럼 깔끔하고 세련되지 않았거든요. 알록달록 대리석 무늬에 촌스러운 금색과 갈색을 섞어서 꾸미고 있죠. 하지만 한국 아파트는 달랐어요.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 톤의 언니가 꾸며놓은 가구와 가전 보니까 포인트색을 주던지 똑같이 흰색으로 해서 질리지 않게 인테리어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사는 집인데 어찌나 넓은지 숨바꼭질을 해도 찾을 수 없는 크기였다니까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점을 느끼는 게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지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발에서 묘한 감촉이 느껴지는 거 있죠. 자세히 느껴보니 마룻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믿을 수가 없어서 손으로 만져봤는데 정말 마룻바닥이 따뜻한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죠. 바로 이런 한국의 아파트에서도 중국의 전통 난방 방식을 가져와서 사용할 정도로 중국이 한국에게 끼친 영향이 크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캉이라고 하는 난방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이거 중국에서 들어온 캉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언니는 중국의 캉이 아니고 한국의 온돌에서 발전된 난방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분명 중국에서 들여온 것 같았는데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언니에게 제 차 한국에서 개발한 게 정말 맞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언니가 한국의 온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 있죠. 온돌은 한국의 선조들이 대를 이어서 발전시켜온 난방 시스템이고 온돌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 독창적으로 진화한 전통 난방 체계라는 설명이었어요. 게다가 온돌은 열 전달성도 중국의 캉보다 훨씬 높아서 나무를 덜 써도 되기도 하고 실내 공기 역시 중국의 캉보다 쾌적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의 설명을 들어보니 중국의 캉은 화덕에 직접 불을 지펴서 그 열기를 식혔던 반면에 한국의 온돌은 불기를 막아서 열기와 연기를 분리하는 구조이다 보니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는 얘기였어요. 저도 모르게 언니가 해주는 온돌에 대한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고 괜시리 자존심이 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언니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 찬양을 하면 절대로 납득할 수 없었을 텐데 한국의 우수함에 조금씩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꼬장꼬장하게 언니에게 캐묻는 걸 그만하자 이번에는 언니가 제게 묻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멀어지는 게 속상해서 매일매일 연락을 했는데 왜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냐고요. 그 순간 언니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서러움이 폭발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정말 안 울고 싶었는데 감정이 도저히 주체가 되질 않더라고요. 목이 메어왔지만 힘들게나마 언니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할머니한테 들어왔던 이야기들 때문에 한국이 싫었는데 내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이자 분신과 같았던 언니를 한국 사람이 뺏어간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미웠었다고 말이죠. 사실은 정말 보고 싶었는데 내가 못된 사람이라서 언니한테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한국이 더더욱 싫어졌다고 얘기했죠. 제 얘기를 듣자 저희 언니가 저를 절대로 떠난 게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라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언니가 저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면서 언니의 눈시울도 붉어지더라고요. 한동안 서로를 껴안았고 저는 언니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수술한다는 얘기에 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다는 얘기도 덧붙였죠. 제가 한국을 왜 이렇게 싫어하게 되었는지 이해한 언니는 제게 진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중국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세뇌를 많이 시키고 있는 편이고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지만 너무 중국에 치우친 역사를 가르쳐 주신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각종 자료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들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중국을 건드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니 중국이야말로 왜곡된 역사 지식을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언니 덕분에 많이 고칠 수 있었답니다. 저녁에 언니, 형부와 함께 술 한잔을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했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얘기 한번 안 하고 지낼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언니와 형부가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해서 신혼여행을 갔던 얘기 등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다 같이 서울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제일 처음에 간 곳은 경복궁이었는데 다들 한풀을 따라한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에게 바로 물어봤죠. 설마 저것도 중국 거 따라한 게 아니었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언니는 한복 역시 중국에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서 그런 거라는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온돌처럼 한복 역시 한국의 고유한 전통 의상이었죠. 제가 잘못 알아도 정말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들 한복을 입고 있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저도 저렇게 한복을 입고 한번 거닐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더라고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언니랑 형부가 한복 입어보자고 하시길래 같이 한복 대여점에 갔어요. 거기서 셋이 각자 맘에 드는 디자인이랑 색깔로 한복을 골랐죠. 전 연보라색 치마에 아이보리색 저고리로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되게 편하면서 멋스럽더라고요. 특히 주름 잡힌 치마 디자인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실루엣이 우아하게 흔들리는 게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걸음걸이 하나로 이런 모습을 자아낼 수 있다니 기분까지 저절로 좋아지는 거 있죠? 한복으로 갈아입고 경복궁 안을 거닐다 보니 주변 풍경이 마치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간 것처럼 신비로웠어요. 한국 궁궐 특유의 건물들과 한복 입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진짜 조선시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해질녘쯤에는 덕수궁 돌담길로 갔어요. 돌담길 옆을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조명이 무척 아름답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연인들이 사진 찍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저희도 지금 순간을 평생 남기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걸어가다 보니 엄청 납작한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은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중간중간에 경찰버스도 서 있었고 경찰분들도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꽤나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이렇게 밤거리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경찰분들을 보면서 서울의 밤거리는 정말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밤거리를 거니는 건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좋아져 버렸어요. 과거에 SNS에 한국에 대한 반감을 대놓고 표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이 너무나 좋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니 SNS에서도 난리가 났죠. 저를 응원하는 사람과 저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 등등 다양한 반응이 엇갈리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저는 인플루언서인 만큼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글을 올리는 게 맞겠죠? 지금이라도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앞장서서 중국 안에 잘못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